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은 손동원 박사님의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죠. 종교 탄압 정권의 몰락, 권력의 자멸적 패러독스. 이 논문을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손동환 박사님이 미국 링컨 리더십 연구소 총재이시면서 또 미래학자시잖아요. 맞아요.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은 물론이고 IT, 인공지능까지 정말 여러 분야를 넘나드시죠. 그렇죠. 인류 문명, 세계 평화 이런 거대한 주제들을 다루시는 분인데 네. 이번 논문은 제목부터가 좀 강렬해요. 권력의 자멸적 패러독스. 권력을 지키려고 종교를 탄압하는데 그게 오히려 정권 몰락을 부른다. 역설적이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희 딥다이브의 미션은 바로 이 역설적인 과정, 그 핵심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거예요. 손 박사님이 제시한 메인 포인트 5가지 도구마를 중심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첫 번째 도구마부터 시작해볼까요? 사회적 결속의 파괴. 사회적 결속이요? 그 에멜 듀르켐이 말한 집답적 의식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종교라는 게 사실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뭐랄까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하잖아요. 공유된 믿음, 의례 같은 것들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끈 같은 거죠. 맞아요. 근데 이걸 정권이 억지로 탄압하면 그 공동체 내부의 신뢰가 깨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결국 사회 전체가 분열되는 거죠. 아, 단순히 신앙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네요. 훨씬 넘어서는 거죠. 구소련 사례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종교를 엄청나게 탄압했지만 그게 오히려 지하 종교 운동이나 반정부 저항 세력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거든요. 겉으로 누르면 속으로 더 퍼진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손 박사님은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종교 탄압이 공동체 신뢰를 무너뜨리고 저항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라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또 있나요? 두 번째 도구마로 이어집니다. 바로 도덕적 정당성의 상실이에요. 도덕적 정당성? 막스 베버가 권위의 기반으로 카리스마, 전통, 합리성을 얘기했잖아요. 네. 특히 종교 탄압은 그중에서도 전통적이고 도덕적인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는 거죠. 어떻게 훼손시킨다는 걸까요? 종교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사회의 어떤 도덕적 기준이나 가치와 연결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보통 선한 가치를 추구하니까요. 네. 그런데 그런 종교를 정권이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게 되면 우리 정부가 과연 정의로운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죠. 아, 정권 스스로 명분을 잃어버리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위구르 무슬림 탄압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국제사회의 비판은 물론이고 내부적으로도 정권의 도덕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많거든요. 신뢰도 잃고 도덕적 명분마저 잃고 정말 심각한데요. 네. 손 박사님은 이게 결국 국민적 저항과 국제적 고립을 가속화시킨다고 분석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세 번째 도그마로 넘어가게 되죠. 그게 바로 저항운동의 촉발이군요. 맞습니다. 제임스 스콧 같은 학자들이 보여주듯이 억압받는 집단은 어떻게든 저항하기 마련이잖아요. 뭐 드러내놓고 하든 아니면 숨어서 하든요. 네, 약자의 무기 뭐 이런 개념도 있었죠. 그렇죠. 특히 종교 탄압은 신앙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정체성을 건드리는 문제라서 훨씬 더 강력하고 끈질긴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신념을 지키려는 저항이니까요. 네. 이런 이슬람 공화국에서 소수 종교에 대한 탄압이 계속해서 저항운동을 낳고 또 국제적인 제재로까지 이어지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손 박사님은 종교 탄압이 결국 저항의 불씨를 지피고 이게 조직화되면서 권력 붕괴를 앞당긴다고 보는 겁니다. 내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는데 그럼 외부 시선은 어떨까요? 국제사회는 가만히 있나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그게 바로 네 번째 도그마, 국제적 고립에 심합니다. 국제적 고립이요. 아, 조셉 나이가 말한 연성 권력, 소프트 파워, 그거랑 관련이 있겠네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종교 탄압은 국제사회에서 아주 심각한 인권 침해로 간주되잖아요. 그렇죠. 보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국가 이미지가 당연히 나빠지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즉 소프트 파워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북한 사례를 보면 딱 그렇네요. 맞습니다. 북한의 종교 탄압 정책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판에 직면하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죠. 손 박사님은 이런 국제적 고립이 정권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 자체를 위협한다고 분석합니다. 와, 내부에서는 저항이 커지고 밖에서는 고립되고
진짜 사면초가네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서 마지막 5번째 도그마로 기결됩니다. 내부 균열의 가속화. 내부 균열이요. 네. 테다스코폴 같은 사회학자들이 국가 붕괴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국가가 취약해지는 건 보통 내부 갈등과 외부 압력이 동시에 작용할 때거든요. 안팎으로 흔들릴 때 무너진다. 그렇죠. 그런데 종교 탄압은 바로 이 내부 불만과 저항을 증폭시키고 동시에 외부로부터의 압박, 즉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 안과 밖의 압력을 모두 키우는 촉매제 같은 거네요. 네. 내부 불만이 커지면 엘리트층이 이탈하거나 권력 내부에서도 분열이 생길 수 있고요. 외부 압력은 또 이런 내부 균열을 더 부추기죠. 옛 유고슬라비아 사례를 보면 좀 더 와닿으실 텐데요. 아, 유고슬라비아 해체요. 네. 거기서 종교와 민족 갈등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서 결국 국가 해체까지 이어졌는지를 보면 이 메커니즘의 파괴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손 박사님은 종교 탄압이 결국 정권의 통합력을 약화시켜서 뭐랄까 몰락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닦는 셈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와, 들어보니 정말 자멸적 패러독스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네요. 권력을 지키려고 시작한 탄압이 오히려 사회 결속, 도덕성 다 무너뜨리고 저항 키우고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내부 분열까지 일으켜서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결과를 낳는다니 손동원 박사님의 통찰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맞습니다. 손 박사님 연구의 특징이 또 이런 사회과학적 분석에 IT나 인공지능 같은 최신 기술 트렌드까지 접목해서 미래를 보신다는 점인데요. 아, 그렇죠. 미래학자시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권력과 종교의 오랜 역학관계가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감시 기술이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통제 같은 새로운 기술과 만나면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이 탄압의 도구가 될 수도, 혹은 반대로 저항의 새로운 수단이 될 수도 있겠네요. 와, 정말 승박해 볼 거리를 던져주시네요. 네, 그런 질문들을 안고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